그래 동쪽으로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간다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다. 비행기가 출하하는 꿈을 꾸는다. 목사하고 신부님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문당 그걸 보고 섬뜩하더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심지어 다시 꿈을 꾸라. 다시 꾸봐라. 그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다는데 그 조언이 뭐냐 했더니 앙코르와트가 사실 무덤이랑 마찬가지니까 아마 앙코르와트 방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봉사활동 일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좀 바꿔라 했고 우연인지 김 여사는 명 씨 조언대로 앙크로와트 방문 대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 이런가요? 타이레사서 피약성법용.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 아까 명태균 씨가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다 듣던 사람들은 이게 명태균 씨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구나. 이 사진의 탄생 배경을 다 이해를 했던 거죠. 거대 야당 공격에 시달리던 지난 9월 대통령 부부를 조여올 낯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 장담했던 인물 명태균입니다. 김건희, 무속, 국정농단 논란까지 이 낯선 인물의 실체를 쫓아가 봅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여기 창원에 사는 명태균 씨, 난 사실 제가 창원에서 기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명태균 씨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있었던 기자 선배들도 모르는 이름을 찾아내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 믿기 힘든 전원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축장 뭐가 많이 우편물 뭐가 많이 왔던가요? 그 윤정주 기자는 그 명태균 씨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창원에 내려온 거고. 명 씨를 만나야 했고 직접 대화해야 했습니다. 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일 몇 시에 출발하실 거예요? 뭘 며칠 출발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서서히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거의 그냥 그 밤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차에 이렇게 딱 노크해서 탔어요. 타니까 이제 막 저희 기사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 항의하시고 소리 지르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텔레그램. 난 너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안다. 너가 보고 싶은 게 뭔지 나 다 안다. 뭐 대뜸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좀 쿵쾅쿵쾅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딱 보여주셨을 때 쿵쾅쿵쾅했어요. 야, 이게 진짜 여사 연락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분이 그렇게 연락한 그 내용을 처음 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원과 주장뿐이던 의혹에 실체가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아니 나도 하소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창원이라는 지역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정치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서는 일이 커질 게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 타겟 위에 저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너무 퍼질 게 보였거든요. 정치판을 거의 꿰뚫고 있다. 꿰뚫고 판을 짜는 사람이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장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선생님, 그 녹취록 관련해서 좀 지켜, 예의 좀. 의혹은 대통령 부부를 직접 향했습니다. 김건희의 음성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주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에서 말이 많네
요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끝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2021년 6월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세 신뢰를 얻었습니다. 주고받은 그 내용들을 보면요, 서로 친밀감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가 워낙 이제 여기에 좀 깊숙하게 개입돼 있고, 그리고 당에서의 공식적인 도움보다는 밖에서 어떤 비선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보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뤄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 목도를 한 거죠. 찍지 마세요. 명 씨와 김 여사 첫 만남부터 뭔가 통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만났을 때 첫 대면이 영적인 대화, 뭐 공덕으로,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대화들을 들어보면은 두 사람이 영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영적으로 통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우리가 점집에서나 들을 만한 대화,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천일 동안 이어진 불안 요소. 무속과 김건희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펄펄 큰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공교롭게도 꿈 이야기를 하던 그날 권성동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요즘 네. 하나에 또 집중하면 나는 이렇게 딱딱 촉이 딱 맞거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꿈도 꿨다고 했습니다.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주일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드나들게 되고 대선 일정도 따라다녔습니다. 윤 후보에게 자신이 수행한 여론조사도 보고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서를 만들어라 했던 게 3억 7천 정도 되는 계산서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공표조사 포함, 자체조사와 면밀조사 다 포함된 금액이고, 또 명태균 씨도 받아오겠다, 여사가 준다 했기 때문에 받아오겠다 해서 제가 그 내역서를 만들어서 줬을 때 정말 몇십억 받아올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 정말 속으로 제발 3억이라도 좀 받아온다. 정말 실비라도 좀 받자. 이런 식의 생각했었는데 돈은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안 받아왔고 엉뚱하게 돈이 아니라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 해버리고 돈은 안 받아오고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버리고 하니까 왜 회사 돈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돌린 거를 갖다가 이 사람 공천을 받아오냐고.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연락합니다. 윤 대통령 측근은 김 여사와 상의해보라고 조언했고 날이 밝자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드디어 연결된 윤 대통령과의 통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바로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일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명 씨는 대통령 취임식장 가족석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저 김영선 씨를 세워놓고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랑 3명이 있는 데서 저 김영선한테 어떻게 국회의원 되신 거 아시죠? 면 선생님하고 이제 이 평생 책임지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저한테 계속 했었어요.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은 직접 논란에 답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김 여사의 국정농단을 부정했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리 원칙에 벗어난 공천 개입도 그리고 명 씨와 김 여사의 친분도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그리고 무속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제 아침에 만났는데 꿈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대통령 부부가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 꿈을 말해줬다고 하더라고. 이 얘기가 스토리가 모두 끝나고 나서 경험담처럼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침에 꿈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제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듣고 그래 동쪽으로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간다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꾸는다. 목사하고 신부님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걸로 나왔잖아요. 문대는 그걸 보고 섬뜩하더라니까. 그때 여사님이 심지어는 다시 꿈을 꾸라 하는 다시 꾸봐라. 그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다는데 그 조언이 뭐냐 했더니 앙코르와트가 사실 무덤이랑 마찬가지니까 아마 앙코르와트 방문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봉사활동 일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좀 바꿔라 했고 우연인지 김 여사는 명 씨 조언대로 앙크로와트 방문 대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 자성검용가요? 탈의사소가 피약성검용.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 아까 명태균 씨가 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다 듣던 사람들은 이게 명태균 씨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구나. 이 사진의 탄생 배경을 다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네. 조문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다 그분 말씀을 듣고 온 것일까요? 네네네. 따로 보도는 안 했는데 이게 구속되기 전에 거의 직전까지도 계속 김 여사한테 이렇게 나를 좀 빨리 나오게 해달라. 내가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 생계를 좀 책임져달라. 이런 취지로 계속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대전화가 변호사라고 말하는 명 씨. 근데 문제는 뭐냐?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네. 그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도리하고 나 이제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김건희 씨와 나눈 카톡 내용을 열어보려고 하면 버플링이라 하죠. 버플링이 오래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카톡 대화 내용이 몇 개 없으면 바로 열리고 많으면 버플링이 오래됩니다. 꽤 오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나서 기소되기 아마 이틀 전일 거예요. 그때 명태균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명태균 씨가 쓰던 그 소위 말하는 황금폰,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검찰에 내겠느냐, 민주당이나 법원이나 언론사에 내겠다라고 그 이틀 전에 얘기를 했었죠.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전까지 무너지가 있지. 명 씨는 결국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거가 좀 중론인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바심 이런 것들이 더 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무력감이겠죠? 김건희, 명태균 쭉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 그다음에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쭉 쌓아놓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당한다라고 느끼면서 빵 터졌다. 내가 자존심을 숙이고 야당하고 타협하고 부탁하고 하느니 그냥 까짓거 계엄해버리겠어요. 명태균 씨가 기소되고 특검을 요청한 그날 계엄령은 선포됐습니다. 우연인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 씨는 그 이유가 담겼을지 모를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진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1000일 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의혹들 하나씩 밝혀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망친 진짜 적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었는지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발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튀르키예 영부인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 유일하게 참여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연이어 불참했고 현지 병원을 방문하는 등 개인 일정만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취재를 통제하고 홍보용 사진만 배포했습니다. 그간 김 여사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온 여러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선 공개된 일부 사진을 놓고 유명 해외 배우를 따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에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국민의힘은 반여성적인 표현으로 과도한 비판을 했다고 반발했지만 김 여사를 두둔하며 나온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공식 외교 무대에서 김 여사의 비공식, 비공개 행보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